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맞벌이 주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덜컥 이직했다가 회사에서 잉여 취급받고 바닥 찍은 후 이제 회복 중인 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공기업에 입사하여 나름 인정도 받고 성과도 준수했으나 본사 지방 이전과 육아 문제로 30대 초반에 아쉽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공기업 일반 행정 직군이었기에 사기업으로의 이직은 만만치 않았어요. 공백 없이 바로 이직한 곳은 비영어권 어학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육아 양립 가능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기존 경력을 살리는 건 약간 애매했지만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아파서 친정 엄마가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말고 열난다, 경기한다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뛰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저에게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워낙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충족되었고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쯤 아이들이 제법 컸으니 경력 개발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고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보통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항상 성장 욕구가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전 회사가 워라밸이 충족됐는데 하지만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정당당히 입사했지만 멘탈 실력 모두 부족했습니다. 팀장님은 이런 저에게 계속 챌린지하고 쪼기 시작했고 무리한 납기를 요구했습니다. 회의 배제, 퇴근 이후 출근 전에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 등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모두 일회성 업무였고 주요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입사 한 달 만에 전 잉여 인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열심히 하려는 저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력 개발 이직이 아니라 공부였던 건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 해왔던 일을 조금만 벗어나도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어버버 허둥대기 일수였고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피눈물 나게 노력했지만 단기간에는 무리였는지 주어진 업무만 겨우 해내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제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 있었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나갈 마음을 먹던 중 다른 팀으로의 이동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놓지 않고 있었던 비영어권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거 하실 줄 아나 봐요. 그러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비영어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어 중국어가 아니고 터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또 피눈물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과는 다른 눈물입니다. 이전 팀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동기부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면서 와닿는 글귀들을 메모하고 몇 번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또 책을 읽고 명상 요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위축된 마음은 완전히 펴지지 못했지만 업무에 대한 자세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바닥부터 판다! 어제보다 오늘 발전하면 된다! 안 되면 진짜 퇴사해도 되니까 마음 편히 가자로 바꾸어갔습니다. 물론 낯선 일도 투성이었고 전 계속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낮은 자세로 정보를 습득하고 배웠습니다. 못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남들이 귀찮아서 안 해온 일들을 자진해서 처리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도 있었지만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지만 않다면 바닥부터 공부해서 구조와 자료 작성하는 게 저의 강점이었고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지만 바닥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명상, 운동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서 이동 후 경력 관리에 더 문제가 생겼고 나이 먹은 오퍼레이터만 살아야 할 때 돼서 이 역시 고민되고 막막하지만 이런 극복 경험과 앞으로 극복해낸 일들이 제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던 어느 곳에서 있던 반드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분 대단하시네. 그러니까요. 예. 원망은 훌륭하신 분이네. 원망은 나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일 뿐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미래를 향해 방향을 틀고 행하는 순간 이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사람 득도하셨네. 부처님인 줄 알았어 나는 지금요. 이렇게 쓰고 나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극복해온 내 자신을 더욱 격려해주고 싶네요.
남들은 다 제 나이에 팀장, 부장, 심지어 임원도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 마인드셋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좀 나아진 나 자신, 내면의 성장과 외면의 간소라는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고 실천 중인 나를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덕분에 저 살아났어요. 긍정 에너지였고 때론 뼈 때리는 말 들으면서 딛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나 드림. 이제 가명인데 이분 영어 이름인데 제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뭐 웬만한 교과서에 실릴 법한 사연이죠. 뭐 너무 대단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봐도 반성할 만한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읽고 오히려 제가 반성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연이고 아니, 멋지다. 내면의 성장, 외면의 간소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분도 책을 많이 안 읽은 티가 나요. 근데 왜냐면은 왜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자기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이직하셨다면서요. 근데 자기 발전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크고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게 독서예요. 그냥 그렇죠. 얄짤없고 그냥 뭐랄까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 이거보다 더 완벽한 내 인생에 투자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DNA를 막 10만 년짜리도 물려받았고 뭐 만 년짜리도 물려받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장 가능한 선에서 확 뒤집을 수 있는 건 전 진짜 독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뭔가 최고의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연이 왜 좋냐면은 고약가님이 딱 찝어주잖아요. 내면의 성장, 외면의 간소화 이런 말을 쓴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자기가 굳이 독서 아니어도 논리적인 사고, 인풋, 아웃풋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똑똑해진 거죠. 왜냐면 우리 그런 사연들 많이 봤잖아요. 저 책을 100권 읽습니다. 200권 읽습니다. 근데 이메일은 가독성도 너무 떨어지고 중구난방이고 중언부언도 너무 많고 자기 얘기인데 모순도 너무 많고 이분 얘기는 진짜 모순이 하나도 없어. 일단은 너무 많은 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바닥에 가니까 어때요? 깨진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거기서 그런 또 스토리 원하잖아요. 깨졌지만 목숨 걸고 해서 이겨냈다. 못 이겨냈잖아요. 네? 못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또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 남 탓하지 않았어. 그게 내공이 일단은 레벨이 다른 내공이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보면은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어. 뭐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내면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프로페셔널 월드에서는 실력 없고 노력 없고 끈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긍정적인 분이고 남 탓도 아닌데 되게 뭐랄까 긍정적인 실패를 하신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왜냐면은 그 공기업도 들어갔고 이직도 했고 당당하게 또 다시 재취업했고 얼마나 대단해. 실력자인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숙을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인생의 소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생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굳건한 철학으로 잘 소화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책만 더 읽으면은 더 막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디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랬더라. 요거. 남들은 제 나이에 팀장, 부장, 심지어 임원도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으라고 마인드셋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극소수만 팀장과 부장, 심지어 임원을 하지. 왜냐면 팀장, 임원, 부장은 숫자 자체가 작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부분은 경력을 잊지 못해서 명예퇴직 당했거나, 오늘 해고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구나. 예? 경기가 안 좋다는데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은 벌써 어때요? 공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옮겼다가 거기서 애 다 잘 키우시고 더 좋은 회사로 옮겼다가 거기서 처음 들어간 부서에서 안 되니까 다른 부서로 이송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갖고 있는 실력을 갖고 있고 어떤 멘탈을 갖고 있는 분은 그냥 제가 장담하는데 상위 1%예요. 그냥요. 이분보다 잘하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딴 사람들한테 우상이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심지어 이런 마인드셋과 태도, 실행력, 그 다음에 뭐랄까 멘탈에
독서로 여러분이 역량까지 쌓죠? 되게 잘 될 수 있어요. 되게 우리가 동어 반복이나 자꾸 하는 게 독서의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지금 공기업, 맞죠? 공기업 일반 행정 직군이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공부를 좀 잘하거나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공부와 독서를 좀 별개로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랄까, 공부는 내가 지금 당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독서는 취미이거나, 지금 당장 얻을 수 없고, 뭔가 아무튼 어떤 효력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독서를 삶의 중심으로 둬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공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와 거의 동급으로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를 하시고 잘 소화하시면 내가 공기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렇게 효용의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독서만 더 중심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연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멘탈, 실행력 이런 게 넘사벽이기 때문에 독서를 정말 꾸준히 좋은 책으로 제대로 하죠? 기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한테 책을 추천하고 저는 일단은 누군가 좀 만나면은 독서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독서량이 너무 부족해서 뿌리가 빈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상장기업 오너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뭐 이제 CEO 분들도 만나고 임원은 진짜 많이 만나고 그러면 그래요. 뭐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지만 뭐 있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고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도 나랑 밥 1시간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것까지 해서 2시간 얘기하고 그냥 나 같으면 요거 10분 하고 10분에 끝내고 2시간 책 읽을 것 같다고. 나 만나지 말라고. 전 냉정하게 그렇게 조언을 해요. 왜? 나한테 조언을 듣는 것보다 나 한두 번 만나는 건 괜찮겠죠? 근데 뭔가 지금 자기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리더십이면 리더십, 조직 문화면 조직 문화,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책보다 빨리 얻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없대. 그럼 악순환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악순환에.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이분은 뭘 해도 잘 될 뿐이고 독서만 조금 더 깊게 하시면은 더 잘 될 거다. 라고 저랑 고 작가님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에. 아셨죠? 진심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현자. 보살 진짜 너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제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 작가님이랑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